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경매 라방 71강 방송 내용입니다. 전세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내용인데요. 예로서 선순위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입신고도 먼저 한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니까 그 임차인은 전세권에 의한 배당 신청한 것이 아니고 임차권에 의한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매 결과 전세권은 소멸 안 되고 낙찰자의 인수가 되는데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물건 명세서상에는 인수 사안에 대한 그런 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낙찰자가 손해를 봤습니다. 이로써 낙찰자는 국가기관인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에서 낙찰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씁쓸한 승리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죠? 113%의 이제 낙찰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게 보시면은 1차 매각기일 날 최저 가격이 1억 이내 1억, 그죠? 근데 이날 이제 4명이 들어왔어요. 이제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4명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자면요. 4등은 말이죠. 1억 썼을 거 아닙니까? 1억, 그죠? 근데 8천만 원 끌어안는단 말이지. 1억 8천이잖아요, 그죠? 그럼 봐가지고 1억이랑 1억인데, 1억 8천 가도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라. 4명이 뭐냐, 이 사람 전부 다 말 그대로, 이분들이 제 말씀 드리면 기분은 엄청 나쁘실 것 같아요. 우동사리만 들으신 분이 우동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 말씀 이런 표현을 듣기 싫으신 분들은 영상 보지 마십시오. 밑에다 악성 댓글 달지도 마시고 댓글 다시면 제가 막바로 차단은 안 시킵니다. 삭제는 안 하니까 하여튼 그와 같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경매 모르면 하지 말라니까. 안 하면 되잖아. 그죠? 경매 안 하면 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옵니까? 검찰청에서 무슨 압류 뭐 들어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죠? 예. 모르면 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내가 정의하고 싶다 그러면요, 주변에 그것도 경매를 좀 안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라고. 얼치기 설치기한테 도움 받지 마시고.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주변에 말이죠, 선무당들 많아요. 반풍수들 많고, 반풍수가 집안 말아먹고 어떻게 됩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아버리죠, 그죠? 개뿔도 모르면서 마침 경매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은 또 눈에 전 보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밑으로 내려가. 이건 보면요. 이것도 사건 번호 하나 적어 놓으시죠. 2007 타경에 15,306호 해가지고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09-4795 손해배상 사건 이거 있잖아요. 딱 적어 놨잖아요. 그죠? 이 사건 관련된 거 이거예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인데 2007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죠? 상당히 오래됐어. 뭐 상당히 오래돼도 이런 대법원 판례는 폐기 처분되지 않는 이상은 관계없잖아요, 그죠? 전혀 관계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 전세권자금 임차인이 전세금이 8천만 원인데 경매 정보상에 5천만 원 나와 있어요. 이게 잘못 표시된 거죠, 그죠? 이거 5천만 원 나와 있잖아요. 5천이 아니고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여기 보니까 전세권자 정모시 나왔잖아요. 이거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8천만 원인데, 이분이 배당 요구했잖아요. 2007년 7월 20날 해가지고, 배당 종기일 7월 25일이니까 그 이전에 배당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때 이랬을 적에, 사람은 같은데, 여기는 임차인이고 여기는 전세권자잖아요. 그죠? 물권, 채권 이렇게 나온다고. 사람은 같은데 권리는 틀려요. 이랬을 적에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했느냐, 아니면은 전세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이죠, 그죠?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채팅창을 보니, 많이들 돌아 계시네요. 돌아 계시고요. 김양숙님 들어주셨네요. 네, 반갑고요. 부자아빠님도 좀 늦게 들어주셨나요? 아닌가요? 조창선님 들어주셨고요. 제 강의 스타일이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조창선님. 조창선님
이름을 제가 딱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김향숙 님도 제 이름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르기 님이시네요. 한 달에 1억 불,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 나사랑님, 아까 말씀드렸나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임차인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분이 2017년 7월 20일 돼 있잖아요. 그죠? 7월 20일이죠. 그죠? 임차인 해가지고 정모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보니까 근로복지공단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근로복지공단은 나오면 진짜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한마디로 겁들이 없는 것 같아 봐가지고. 법원 경매 그냥 대충 하면 됩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법원 경매 이게 뛰어들 적엔요 한마디로 겁대가리 없었어. 그냥 했던.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모두 어떤 경우의 수가 자꾸 눈에 보이니까 가면 갈수록 더 조심스러워진다니까요. 근데 그냥 막 하더라고. 요즘도 보면 경매법정에 앞에 경매정보지 파는 아주머니들 계십니까? 요즘 제가 경매법정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어딥니까 서초동에 중앙지방법원 있잖아요. 그 경매정보지 파는 아주머니들 법원 안에 못 들어가더라고. 저기 옛날 구사법연수원 그 강당의 이 법정인데 저도 바깥에서 막 경매정보지를 팔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경매정보 그때 2,000원이고 3,000원 주고 사서 막바로 가면서 오면서 막바로 자기 입찰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오늘 입찰 들어가는데 오늘 경매정보지 사가지고 오늘 물건 골라고 오늘 입찰 들어가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그분이 이미 집에서 본인이 투자할 물건을 찍어가지고 왔다 그러면 굳이 그 날짜 경매정보지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사람들 참 대단하다. 정말로 대단하다. 법원 경매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법원 경매 이거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렇다 해가지고 법원 경매가 뭡니까 난공불락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괜찮아요. 쉬워요. 근데 제가 자꾸 쉽다고 그러는데 쉽다라는 전제는 뭐냐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뭔가 들어있다는 전제 하에서 쉽다는 것이지. 맹탕 개뿔이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쉽긴 뭐가 쉬워. 그죠? 그런 분들한테 대상되는 게 아니고 공부한 사람들한테 이 경매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죠? 여튼 그렇게 보십니다. 어쨌든 임차인으로서 저기 권리신고및 배당요구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들어온 김에 매각 물건 맹세서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세팅했어요. 했는데 자, 그럼 들어온 김에 매각 물건 맹세서 보면 이게 여러분들은요 항상 이게 작성일자 보셔야 됩니다. 이거 몇 년 몇 월 몇십 날 작성했느냐 그거 보시고 두 번째 최선순위 설정일자 있잖아요. 그죠?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보시고 또 보니까 여기 배당 요구 여긴 매각 물건 맹세서가 옛날 거라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 표시가 안 돼 있네 봐가지고 이게 또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이 표시된 게 있거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정모씨라는 분 계시는데 여기 임차인이고 이건 전세권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삐 우측으로 오다 보니까 공란이네. 그럼 이 사람 전세권자라서 배당 요구 안 했어요. 우리 조금 전에도 문건 접수 내역을 보셨습니다만 임차인 정땡땡 해가지고 2007년 7월 20날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전세권자라서 배당 요구 안 했어. 전세권자라서 배당 요구 안 했으면 자꾸 반복합니다만은 전세권은 안 써먹었어. 그러면 전세권은 민지법 몇 조? 91조 제4항 본문에 의해 가지고 본문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그런 권리에 해당이 된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또 밑으로 우리 이거 다 봤잖아요. 아까 대법원 판결 내용에서도 보니까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 허가에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8천만 원짜리 전세권을 인수한다라는 문구가 없었다 이거죠. 없잖아요. 항상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담당 경매 계정도 상당히 불성실했다 생각이 봅니다. 어쨌든 봐가 국가기관 법원은요 낙찰자한테 1,600만 원 배상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볼 적에는 아마도 국가기관에서는 낙찰자한테 1,600만 원 주었을 거예요. 주고 나서 아마 이 1,600만 원은 누구한테 어떤 구상권을 행사했을 겁니다. 구상권. 아마 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하겠죠, 그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누가 구상권 행사할 기회가 없잖아요. 아니면 국가기관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그래, 당신들, 이거, 때론 실수할 수도 있어. 따라서 1,600만 원, 그냥, 괜찮아. 절대로 그거 없습니다. 구상권은 분명히 행사를 하였을 것이다. 그럼 아마,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고,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다시 이게 경매정보지로 넘어올게요. 경매정보지로 이제 넘어오니까, 여기 보면 이제 권리관계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권리관계는. 잠깐만요. 여기 5천만 원이나 이게 8천만 원입니다. 이 경매정보지처럼 뗐단 말이죠. 전세권 최선순위 설정되거나 저당권을 가암 7건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당권이 건저당 두 건이 있어요. 예. 근데 이 강제경매에 건자가 보니까 이 근로복종단이고, 요 건자 있잖아요. 가압류. 이 근로복종단이에요. 1억 2,700여만 원이 청구액인데 1억 2,400만 원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법원으로부터 아마 소송에 의한 판결문을 받았겠죠. 그래서 아마 강제경매 신청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막 가압류에서 소송 절차 그거 좀 몰라요.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걸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우리는 단지 뭐다 강제경매 신청했구나 했구나. 여기 이것을 스타트 라인을 해서 여기 땅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전 단계에서 야가 뭘 해가지고 경매를 강제경매 신청했니. 그런 시잘데없는 것은 알 필요는 없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건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이든 비주거용 부동산, 특히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하고 또 전세권 설정한단 말이죠, 그죠? 두 가지 어떤 권리를 겸비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자,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마 제가 그 전에 방송할 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대법원 2001마죠. 이 단독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또 해가지고 이거 아셔도 또 들으시고 자꾸 들으시는 수밖에 없어.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딱 되면요, 제가 뭐라 이야기하면 안종현이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 나오겠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셨다 그러면요, 그때는 이제 안종현 그 경매 TV 이걸 이제 방송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안 듣고 오로지 경자돈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또 나아가서 물건을 어떤 걸 고를 것이냐 여기에 고민해가지고 이제 필드에서 뛰시면 된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아직 교통정리가 되기 전이라 그러면요, 너무 막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그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나가셔도 된다. 그래서 이게 일반 단독주택인데 1층에만 전세권이 설정돼요. 1층에만. 1층이니까 건물 일부죠, 그죠?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1층이잖아요. 1층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303조랍니다. 1항의 규정에서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 금액이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전세권은 1층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 A가 전세권이고 2층은 B가 있고 3층은 C가 있다. 근데 건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권리관계를 정리를 해보니까 A가 제일 먼저 전세권 설정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B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고, C가 역시 마찬가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았다. 그러면 이 A는 뭡니까? 1층이니까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요 B와 C는 뭐죠? B와 C는 A에 대해서는 후순위 권리자잖아요. 후순위 권리자. A 입장에서는 나는 있잖아, 건물에만 건물 그것도 1층에만 전세권 일부니까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이 건물 전부에 대해서 당신들보다 내가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이게 뭐 전세권이 이제 물권이니까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자면요, 또 다시 치우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1층, 2층, 3층 있다. 1층, 2층, 3층 있고 여기에만이 A가 전세권 설정했다. 토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안 했다 이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가 경매가 진행된다.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전체 한 3억 정도에 낙찰이 된다. 이런 식도, 이건 아마 제가
68강인가 69강에서 이거 언급을 해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3억이라는 금액은 뭐다? 토지 경매 대금과 건물 경매 대금의 합계액이다. 맞잖아요. 낙찰 금액이 3억이다. 그러면 3억은 뭐다? 토지와 토지와 건물이 일괄로해서 경매 진행된다. 이랬을 때는 토지 건물, 일괄로니까 토지와 건물 금액의 합계액이다. 이거죠. 근데 보니까 이 A는 말이죠. 일부에만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건물 전부니까, 이 건물 전부잖아요. 그죠? 건물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이랬을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비율을 나눠야 된다. 그 비율은 어떻게 나누지? 감정평가서를 보게 되면요. 전체 감정 가격이 이제 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전체 감정 가격이 예를 들어 뭐 5억이다. 5억인데 토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3억이다. 이게 상대적으로 건물이 좀 노후되면요. 땅값이 좀 높게 평가되고 건물값은 좀 낮게 평가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건물이 보니까 2억이다. 이렇게 평가된단 말이에요. 그럼 비율은 어떻게 나지? 2억 나누기 2 나누기 5, 3 나누기 5 하게 되면 나름대로 비율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6에다가 사니까 뭐 토지가 한 60% 되고 건물이 한 40% 되거든요. 그러면 이 땅값은 어차피 이 A라는 사람은 토지에는 전세권 설정 안 했기 때문에 전세권 효력이 안 미치고 건물에 대해서만이 자기 어떤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데 일부에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을 가지느냐 아니면은 전부냐. 여기 보니까 전부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전부니까 40% 같으면 3, 4 얼마입니까? 3억 곱하기 1억 2천원, 그죠? 1억 2천. 1억 2천만 원이야. 1억 2천만 원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뭡니까? 여기 B가 있고 C가 있는데 B와 C 전부 다 후순위, A에 대해서 후순위다 그러면요. 이 A 전세권자는 B와 C보다는 먼저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요. 건물이 1억 2천만 원이다? 야, 근데 전세권 너는 1층이잖아? 그 1, 2, 3층 3개층이니까, 나누기 3 하면 얼마다? 4천만 원 된다? 따라서 너는 1층은 4천만 원이니까 너 4천만 원만 받아가라. 여기 아니라는 것이. 일부에만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전부에 돼가지고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전부 돼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전세 금액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요거 기억나시죠? 69강인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2001마 212일정.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또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제 요거 이제 이겁니다. 요건 또 제 얼굴을 지워버릴게요. 얼굴 지워버리고. 요건 이제 위에 이 판결은 단독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이다. 단독주택이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일지라도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건 단독주택인데도 불구하고요. 토지와 건물 같이 전세권 설정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전세권 파트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봐가지고 일단 토지하고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하였다 하더라. 이랬을 경우 토지 건물 전부를 어떻게 임의경매 신청할 수가 있고, 그죠? 임의경매. 근데 여기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됐단 말이죠. 이랬을 적에는 본안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한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다다다닥 해가 정리가 다 돼야 돼요.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또 주변에도 보니까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스터디를 하시다 보면요. 여기서 스터디 장이 되셔야 된다. 이게 해가 막 갑론을 막 토론하고, 그죠? 토론하고, 뭐 토론만 하면 안 되는 거야. 토론도 하면서 임장 가면서 물건 배팅하고 말이지. 낙찰받아가 명도도 하고, 명도 끝난 다음 막걸리 한잔 마시고. 이런 식으로 막 자꾸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일단. 또 이제 밑에 3번 같은 경우는 뭐다? 3번 같은 경우는요. 이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공동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이랬을 적에는요, 공동주택 하면 예를 들어 아파트로 치자야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전유 부분 있잖아요. 뭐 101호 해가지고 101호. 아파트 같은 전유 부분 있으면 대지권이죠. 대지권 등기돼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권이 설정된다면요, 이게 이 전세권은 건물에만 관한 등기임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고. 전세권은 건물에만
관한 전세권이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건물 요거 지금 사는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제가 등기부 샘플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세권 해가지고요. 이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2006 타경인데 물론 그전에도 많습니다만은 45533 네. 여기 보시면은 등기부상의 얼굴에 전세권 보면요. 이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4번 전세권은 4번 전세권이죠. 그죠? 4번 전세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 본건도 이게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건물만에만은 이 전세권 설정됐다 이거죠. 건물만. 땅에는 전세권 설정 안 됐잖아요. 그러면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전세권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니 아니면은 전유 부분인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세권은 저기 땅 대지권에까지도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니 라는 그 판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에는 이렇게 건물만에 관한 것이 이렇게 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보면 대지권 나오죠. 대지권. 여기까지도 전세권 효력이 미친데 왜냐니까요. 일종의 그 대지권은 하나의 이 종물은 아니고 종된 권리랍니다. 종된 권리. 예. 그러면 이 전유 부분보다 주물이 주물. 그죠? 주물과 종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주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전세권 효력은 종된 대지권이니까 종물은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된 권리에까지도 전세권의 효력이 미쳐버린다. 일단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그럼 다시 자료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야 빨리 넘어와라. 네, 나왔네요. 지금 버퍼링 안 일어나지요? 버퍼링이 일어납니까? 방송 상태가 뭐 하면 좀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요. 네, 여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집합 건물 되기 전에 이것보다는요, 그 건물이 집합 건물로 된 후에 전세권이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그죠? 전유 부분만에 관한 거잖아요. 이기된 경우에, 근데 밑에 보면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101호의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을 취득했다, 이거지. 함으로써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위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까지도 미친다. 대지권에까지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 공동주택에 설정된 전세권 같은 경우는 소위 전유 부분 하니까 건물이잖아요. 건물, 그죠? 전유 부분 건물이고 대지권 하니까 토지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또 때려는 봐서 공동주택에 터잡아가지고 전세권 설정했다 그러면은 다이렉트로 토지 건물, 그러니까 이 아파트나 이런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을 공동주택이죠. 이것을 임의기미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에만 설정되어서 그럼 오로지 only 건물이에요. 왜냐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죠? 따로 국밥이라고. 근데 오로지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했어? 그럼 땅값은 노타치야. 그런데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 설정되었더라도 건물 전부에 대해서 네가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변제받아 가라라는 그런 내용이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언제입니까? 4월 15일이네. 그죠? 4월 15일 날에는 잠깐 제 얼굴 또 뿅 나올게요. 이건 이 건을 말씀드릴게요. 이 공동주택 두 번째 사례가 있고 또 이거 관련된 그 경매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사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1층에 임차인이 2층에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유사한 판례가 하나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뭡니까, 대망의 대법원 2008만 212 결정과 대법원 2010만 900 결정,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4월 15일 날 언급을 해드릴지, 만약에 언급을 못 해드리면은 4월 18일 날 다음 주로 이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제가 여기 3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재미없죠? 재미없는 방송 막 들으시려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시고 뭐 10년 20년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달만 바짝 하시면 된다니까. 간단해. 그죠? 그렇게 하시면 평생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